충남 지역 새조개 생산량이 10여 년 만에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량 감소로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와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진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령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내려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가격 경쟁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선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도정 질문을 통해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대회 이후 경기장 등 시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을 비롯한 충북과 대전, 세종 등 넓은 권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동 거리와 숙소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4개 시도의 업무 협약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막대한 예산 적자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지만 2014년 당시 58.19%의 재정 자립도로 극복이 가능했다면 충청남도는 2019년도 33%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재정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지역이 충청권이라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 방향도 밝혔습니다. 4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할 경우 한 지역당 2,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고유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 해안에 있는 곳은 4개 시도에서 충청남도뿐입니다. 이런 백제 문화권이 또 확실하게 있는 게 충청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백제 문화 여직이라든가 이 서해안의 그 해안 관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계시킨다면 충청남도에서는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단순히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하는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문화에 대한 제보를 받고 교과서에 실린 지나친 일본식 표현을 고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문회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그 교과 바꾼 학교들이 다 한결같이 사립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인에서 좀 빨리 결정을 했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통과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 밖에 김영수 의원은 중증 장애인 복지 향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조승만 의원은 내포 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2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새조개는 지금이 제철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새조개를 맛보기 위해 홍성 남당항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줄면서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배 기자입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남당항입니다. 매 겨울마다 열리는 새조개 축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말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축제 기간에도 손님이 없어 장사를 망쳤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쌌을 때는 현금 때문에도 하루에 그래도 아이들 100kg 이상은 팔았는데 올해는 비싸니까. 새조개도 비싸고 새조개를 떼놨을 때는 손님이 안 오셔서 손님을 기다려야 되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냥 가시고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가격표 보고서는 아 비싸다. 올처럼 힘드는 해는 없었어. 그때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오셨어요. 작년 3분의 1.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뜸해진 건 새조개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6만 원 선에 거래되던 새조개는 올해 10만 원으로 오르면서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1년 새 가격이 2배가량 치솟은 겁니다. 실제로 충남 지역 새조개 생산량은 2003년 1,100여 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감소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들어선 300여 톤을 기록하는 등 10여 년 사이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고수온과 폭염 등 기후변화와 생태계 오염이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만 지역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 자원인 만큼 고수온 피해에 대한 연구와 생태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조개가 부족한 생산량 저하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새조개 저하에 따른 원인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새조개 생산량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방선용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당진에서 지난해 여자친구 머리를 아령으로 내려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당진시 송화급의 한 술집에서 56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아직까지 갈비뼈가 아프다. 이럴 거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돈이라도 달라.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5kg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여자친구의 머리를 향해 쇠로 된 아령을 집어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했는데요. B씨는 다행히 15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끔찍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이 사건 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에서 3회 내리쳐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돼 2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가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가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가격 경쟁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서울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요. 영국의 금융 전문가인 매튜 그레이는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경제성이 떨어져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석탄발전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 충남도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충남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나소혜 부지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35년 이상 된 고령 1, 2호기 조기 폐쇄 등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한석판 정책 토론회, 국회 세미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진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좌회전을 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 후미를 추돌합니다.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각 차로에서만 좌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직진 차선에서의 좌우회전은 위법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시골길인데요.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사륜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는 혼자 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차량들이 주행하는 곳인 만큼 정해진 약속과 교통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 사고는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홍성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는 2차로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중앙분리봉이 없는 곳을 이용해 회전하려다 사고를 냈는데요. 가해 차량에는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상습 불법 유턴 구간이기 때문에 분리봉 파손은 곧바로 불법 유턴으로 이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는 습관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군 김승환 기획감사 담당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렇게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각 광역 시도에 하나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공기관도 이전시키고 그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도 채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충남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충남은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경제적,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에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는 도청에 소재한 내포 신도시가 세종시와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서 오히려 도시 성장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지역인재의 의무 채용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2중, 3중의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개선 내지 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그동안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했었는데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포 혁신도시 지정 촉구는 이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각각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충청권 국회의원님들의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유면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이렇다 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서명운동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목표 숫자와 또 받은 서명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서명운동은 4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명 목표 인원은 약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명 받으면 혁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킬 국회와 또 해당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보내서 우리 홍성 군민들의 진정하고도 간절한 염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서명운동 외에도 군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을까요? 예, 본 서명운동 외에도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남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인해 역차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지방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아마도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충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계획된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군내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읍면의 리더들과 추진 주체를 조직화하고 실질적인 서명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가 된다면 홍성은 물론 충남 전체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과 또 지역 인재의 30%를 도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충남 도민 전체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운동이 15개 전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군 김승환 기획감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굿모닝 충청 살펴봅니다. 내포 신도시 용봉산 아래에 위치한 옛 충남도지사 관사가 다음 달 23일부터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옛 도지사 관사는 양승조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1급 관사 용도 전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결론은 충남 보훈회관 1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소로 용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분소의 경우 시간제 보육실과 장난감 도서대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24시간 전담 어린이집은 다음 달 23일 개원할 예정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정원 5명 규모의 1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간시간제 보육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셈인데요. 이용요금은 주간과 야간이 각각 시간당 1,000원과 4,000원입니다. 대상은 주간의 경우 6에서 36개월 양육수당 대상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충남에 주소를 둔 24개월에서 만 5세 취약전 아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야간 긴급 수요를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비롯해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 부담의 실질적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옛 도지사 관사는 2012년 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단독주택 형태로 4개 건물에 연면적 340.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서산에서 부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 주민 뿔났다는 제목인데요. 서산에서 부석간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공사가 당초 준공 예정인 2017년에서 4년이 연장돼 2021년으로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5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폭 21.5m, 총 연장 8.4km 공사로 지난 2010년 사업 승인 및 토지 보상 착수 후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사비가 제때 배정되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일부 구간에서는 토지 보상 협의마저도 지연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공사 차량 및 장비들의 진출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받는 기간도 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공사로 인한 먼지가 발생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사 관계자는 이 현장은 토지장 선정 지연과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영농 보상과 시설물 보상 등의 문제로 견해차로 전체 토지의 약 5% 정도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사 추진 과정에서 처음 설계보다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서 보상과 관련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국가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어 부득이 지난해 말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과 관련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는 6월까지는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50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8분쯤 8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공공갈등 관리 종합계획은 사전에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수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사전 진단과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영향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주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갈등관리 전담 부서에서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외국인을 위한 3개 국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홍성군은 외국인이 민원을 위해 방문했을 때 전용 창구를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인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 중 사용이 많은 외국어를 조사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입하는 언어 통역 서비스는 외국어 능력이 있는 공직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됩니다.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달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성문간척지 최종포에서 생산한 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재배된 삼광과 세일미는 105톤으로 발화율은 국립종자원 합격 기준보다 높은 94.5%입니다. 또 벼 품종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혼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가격은 20kg당 38,430원이며 올해부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한편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당진시 종자은행은 지역 소유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우량 벼종자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부성면 장훈진 씨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습니다. 장훈진 씨는 15살에 몫으로 입문해 50여 년의 전통건축 분야에 정진해왔으며 전통 도구와 시설을 갖춘 공방과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서산시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박첨지 놀이와 내포제 시조 등 5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세로티안 군수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방문해 국도 38호선 연장 지정을 협의했습니다. 가 군수는 지난해 국도 38호선 노선 연장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도 등급 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에서 대산 간 국도 38호선이 연장되면 태안 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 이종현 전 충남도 의원이 19일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 직전 불공정한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진 단협은 정영선 위원장 취임 이후 입당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4월부터 제1회 충남학생 단편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별 영화 창작 동아리를 구성해 참가하며 공모 분야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입니다. 참가 동아리는 지도교사와 함께 4월 19일까지 참가 신청 후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산군은 19일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과 덕산면 종합복지센터에서 126개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한궁을 보급하고 사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궁은 관역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핀을 던져 고득점자가 승리하는 운동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치매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작년까지 경로당 220곳에 한궁을 보급하고 올해 모든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0일 오전 10시 관내 보육시설에 방문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천주교 복합예술공원 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주재합니다. 가세로태안 군수는 20일 오전 11시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열리는 2019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 군수는 20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읍면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0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요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0일 오전 11시 청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회 면함 최익현 선생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목요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2도, 홍성이 3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4도, 태안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많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6도, 당진과 서산, 청양이 17도, 홍성과 예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후부터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외출은 급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